완주군 공사에 3억 원을 받은 공사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만 처벌받고 사건이 묻혔는데 당시 군청에 상납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을 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 현장 취재했습니다. 애견 인구가 급증하면서 펫푸드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나간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일이지만 가려진 뒷이야기와 의혹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 완주군이 발주한 20억짜리 공사에 브로커가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브로커야 당연히 처벌을 받았지만 문제는 거액의 알선료가 어디로 흘러갔냐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 산업단지 근처 비점 오염 저감 시설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방출하기 전에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광주의 한 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21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2017년 2월 준공했습니다. 토사 또는 기름기 또는 뭐 여러 가지들 오염물질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면 그게 오염이 된다 해서. 그런데 이 공사 수주 과정에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브로커 A씨는 광주의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공사비의 20% 가까이가 브로커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주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또 있습니다. 이 브로커가 받은 3억 5천만 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완주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통해 해당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상황. 나아가 브로커 A씨가 받은 돈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돈이 공무원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변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완주군의 담당 공무원은 브로커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심의를 통해 공사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소금 가공 설비를 짓는다며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업자와 시공업체 대표가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심사도 한몫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부안 진서면의 한 구운소금 공장입니다. 해양경찰관이 들어가 공장 안을 여기저기 살핍니다. 소금을 만드는 기계는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또 한참 하다가 안타가 울리다가 안타가 요즘은 소리 안 나대요? 안 는가? 국고지원금을 받았지만 공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소금 가공 설비를 짓는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5억 3천만 원. 2016년 12월 자금을 받고 공장을 가동하는 듯하다 지난해부터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고 공장을 증축하거나 인건비로 활용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가공업자 61살 배모 씨와 시공업체 대표 54살 최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 기계 설치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인데 이거 일부를 공무원들이 확인만 했으면은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들이 보조금을 빼돌린 데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와 안일한 심사도 한몫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업체에서 충분히 시공할 수 있음에도 특수한 기계라 해당 업체가 전문성이 있다는 말만 믿고 수의 계약을 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많이 하면 기계를 조작하는데 이제 설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경은 시설 대표 배 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하고 공무원 김 씨 등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중금속 폐기물이 묻힌 완주 비봉 매립장 논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지만 매립 허가 과정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군의회가 완주군 행정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토양과 침출수에서 중금속이 나온 완주 비봉 매립장은 매립 과정이 의문투성입니다. 완주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하고자 한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완주군이 매립업체의 뒤를 봐줬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완주군은 비봉 매립장에 대해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매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했지만 지난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선 중금속 성분인 구리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난 완주 지역 또 다른 매립장의 불법 문제도 가려야 합니다. 완주 봉동읍에 있는 이 폐기물 매립장은 허가 면적 밖에서 매립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완주군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환경부로부터 비봉 매립장에 고화토를 매립하는 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기까지 했는데 이를 허용했고 오염 침출수를 배출한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고도 폐기물 매립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염물질이 이제 심해진 것은 최근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립 종료 바로 하고는 바로 해서 막 오염수가 나온다거나. 완주군은 오는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간의 관리부실과 의혹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고 외부 기관의 감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민간위탁환경미화원 등 1,500여 명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저버렸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800여 명은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서도 파업 집회를 이어가며 138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1년 전 특정당 독점 구도로 출범한 제11대 지방의회. 집행부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까요? 조례안 의원 발의는 크게 줄고 지방의원 비리나 겸직 금지 위반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중단을 추진하려다 관련 조례 폐지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전주시의회 서윤군 의원은 시장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견제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소수 정의당 출신으로 사실상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좀 자체 판단 속에서 선뜻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군 포함 도내 지방의원 수는 236명, 도의회는 무려 92.3%가 민주당 소속이고 시군 의회의 민주당 점유율도 74%가 넘습니다. 실질적인 특정당 독점 구조에서 같은 당 소속인 집행부 단체장 감시 견제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 동력도 떨어져 정작 중요한 의원 발의는 크게 줄고 5분 발언 같은 승인 동의안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10여 명이 비리와 관련돼 사법 처리됐고 겸직 금지 위반과 의정비 인상, 재량 사업비 같은 이익이나 이권 관련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집행부에 들러리를 서거나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결과로 결국 1년 동안 지방의회는 실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활성화에는 정당 공천제의 한계나 의원 자질 못지않게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보좌 인력을 충원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먼저 살피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권한 확대 요구도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게 임기 겨우 4분의 1을 지난 지방의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6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생명 산업 중심인 전북이 펫푸드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문을 연 글로벌 기업의 동물 사료 공장입니다. 20여 종의 반려동물 먹이를 생산하는데 나날이 규모가 커지는 국내 펫푸드 시장과 주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는 연간 4만 톤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홍콩 그리고 올해 태국 지금 수출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해마다 10% 이상 성장해 올해 3조 원, 8년 뒤에는 6조 원을 헤아릴 전망입니다. 펫푸드 취급점이나 동물병원 등 관련 업소가 해마다 급증해 이런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오픈했는데요. 그때보다 한 2배 정도는 매장이 늘은 것 같아요. 반려견들이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처럼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면서 농산물과 축산, 부산물 생산이 많은 전북의 장점을 살린 관련 산업 유치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원재료 수급에 용이할 뿐 아니라 연구기관도 밀집해 여건이 좋고 임실과 익산이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나 하림, 풀먼 같은 음식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 유치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림이 이미 충남 정안에 펫푸드 공장을 완공하는 등 다른 지역의 관심도 커서 전북의 발빠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는 8일 상산고 청문 절차를 앞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학부모연합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학원으로 변질된 상산고에 대해 교육기관에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 평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며 청문 절차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자사고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